리플이랑 스텔라 차이점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리플이랑 그 스텔라는 같은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고민을 하긴 해야 돼요. 그리고 둘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어차피 은행 송금으로 쓰이는 코인인데 리플이나 스텔라 둘 중에 하나 갖고 있으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송금 목적은 같지만 둘 다 개인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다른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리플은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있죠. 영리 단체입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비영리 단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랩스는 주 대상이 그 금융기관이나 이런데 기업이나 은행, 그러니까 기업 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기업이나 은행이에요. 근데 스텔라는 누구다? 개인 간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소외계층이라던가, 금융소외계층 어디예요? 아프리카나 이런 그 금융망이 보급이 안 된 곳들, 그런 곳 위주로 개인 거래를 개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게 스텔라입니다. 금융소외계층 대상 개인 거래. 그리고 블록체인으로 따졌을 때 리플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이제 그 성격이 기관이랑 개인이냐에 따라 또 다른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발행량 리플은 1000억 개입니다. 고정이 돼 있어요. 발행량. 스텔라는 매년 1% 추가 코인을 발행합니다. 1%씩 추가적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발행하는 게 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리플은 정해져 있고 스텔라 같은 경우 매년 1%씩 찍어내니까 희소성이 리플이 더 큰 거 아니냐? 근데 스텔라 같은 경우 1%는 많은 양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이 없어요. 찍으면 그냥 찍어내는 대로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립토리아님이 이제 600원대 구매를 하셨다고 하니까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이제 저랑 좀 이렇게 일찍 소통이 됐으면 이렇게 좀 얘기를 더 많이 드렸을 건데, 아무튼 도지코인이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일단은 발행량이 무제한이에요. 찍고 싶으면 언제든지 더 찍어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참 그렇습니다. 도지코인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리고 얘네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스텔라가 이제 100%를 쳤을 때 비트코인을 이제 20% 비트코인 지불을 하고, 그리고 총 이제 850억 개에서 5%는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기 때문에 발행량에 그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50%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은 25%. 그래서 금융 시스템, 인권, 국가, 지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쓰인지도 확실하고, 스텔라 같은 경우에는 뭐 발행량에 그 문제될 거는 하나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리플이랑 스텔라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어느 기관에서 그 기관을 사용하는 리플, 기관이랑 기업, 은행에서 금융기관 대상으로 사용하는 리플이고, 스텔라는 개인끼리 사용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랑 스텔라는 무조건 둘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리플이랑 머니그램, 예전에 2019년도에 11월에 $5,000만
머니그램 지분을 인수했어요. 리플이. 그리고 1년 후에 리플이 그 지분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했고 SEC 소송이 터지고 나서 머니그램이랑 파트너십을 계약을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머니그램이 이제 그 상황이 좀 안 좋아지자 인수합병 매물로 작년에 나오게 됩니다. 나왔는데 이제 여러 군데에서 뭐 합병을 한다고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합병을 지금 그 진행 중이라는 게 스텔라입니다. 스텔라에서 합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스텔라의 이제 그 스탠스가 리플한테 뭐 복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금융적으로 송금하는 회사를 갖고 있는 거랑 안 갖고 있는 거랑은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스텔라를 또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코인 최초로 홀백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얼마 전에. 홀백 기능이 뭐냐? 자, 우리가 지금 은행에서 돈을 보내게 되면 만약에 뭐 1억이라던가 2억 뭐 큰 액수를 보내게 되면 그 전송을 합니다. 하고 그 일정 기간이나 일정 시간 안에 전송을 취소할 수 있는 그 폴백 기능이 있어요. 은행은 지금 현재. 근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폴백 기능이 없습니다. 보내면 끝이에요. 보내면 끝인데 스텔라에서 폴백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왜 폴백 기능을 도입한 게 왜 큰 거냐? 유출을 해야 됩니다. 콜백 기능을 도입했다. 그럼 왜 콜백 기능을 도입했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콜백 기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암호화폐에서는. 왜? 탈중화랑 반대되는, 탈중화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더리움도 이제 이더리움이 해킹이 당했었죠. 해킹 당해서 콜백을 하자. 그렇게 해서 콜백 하기 싫다. 그렇게 해서 그 떨어져 나온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콜백을 해서 새로 만든 게 현재 지금 이더리움입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런 식으로 콜백 기능 왜 중요하냐? 자, 굳이 콜백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데 콜백 기능을 한 이유. 이겁니다. 정부에서, 자, 어디 나라 이제 정부에서 CBDC로 스텔라를 사용하고 싶어 해. 스텔라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 것 같다. 콜백 기능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상용화 되는데 좋지 않겠냐. 이거는 무조건 예금 보내는, 전송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있어야 된다. 라는 기능을, 콜백 기능을 CBDC 쓰려는 은행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스텔라한테. 그렇기 때문에 콜백 기능을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퀄보다 CBDC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사용된다. 스텔라.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CBDC 사용이 된다. 사용이 됐다. 어느 국가에서. 스텔라가. 이렇게 되면은 가격은 머니그램 인수했는데 15% 이상 뗐어요. 근데 CBDC 사용된다고 하면 스텔라 가격 얼마나 뗄까요? 그거는 말 안 해도 입 아픕니다. 콜백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은 CBDC 은행, CBDC 쓰려는 은행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BDC 사용된다. 스텔라.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그게 없어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스텔라 기사가 엄청 지금 1년, 2년 동안 많이 안 나와요. 뭐를 했다, 인수를 했다, 뭘 했다. 근데 이렇게 뒤에서 하나둘씩 나오죠. 머니그램 인수 중이든 뭐든 찌라시. 스텔라 측에서 뿌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찌라시처럼 나오죠. 뒤에서 일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CBDC 지금 적용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스텔라는
무조건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